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황제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차림새가 이상했습니다. 위험 있는 황제의 옷이 아니라 투구를 쓰고 칼을 든 검투사 복장이었습니다. 관중석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박수를 치던 사람들의 속마음은 하나였습니다. 이 나라는 이제 끝났구나. 로마의 황제가 어쩌다 검투사가 되었을까요? 그리고 이 부끄러운 시대는 어떤 밤을 끝으로 막을 내렸을까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사 속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에드워드 기번이 쓴 로마 제국 쇠망사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폭군 콤모두스의 마지막 날들과 하룻밤 사이에 황제가 된 어느 노인의 기막힌 운명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 무렵 로마는 안팎으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역병이 돌았고 굶주림까지 겹쳤습니다. 역사가 디온의 기록에 따르면 한동안 로마에서만 하루에 2,000명씩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하늘이 내린 역병은 어쩔 수 없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굶주림은 달랐습니다. 황제의 총신 클레안데르가 곡물을 사재기해 제 배를 불린다는 원망이 퍼진 것입니다. 참다 못한 백성들은 경기장에 모였다가 그대로 황제의 별궁으로 몰려갔습니다. 클레안데르는 기병대를 풀어 군중을 짓밟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칼에 맞았고 더 많은 사람이 서로에게 밟혀 숨졌습니다. 그러나 기병대가 시내로 들어서자 판이 뒤집혔습니다. 지붕과 창문에서 돌이 빗발쳤고 보병 경비대까지 백성 편에 섰습니다. 폭동은 내전으로 번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정작 궁 안의 콤모두스는 아무것도 모른 채 황락에 빠져 있었습니다. 나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은 죽음을 각오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두 여인이 목숨을 걸고 황제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만누이 파딜라와 황제가 가장 아끼던 여인 마르키아였습니다. 두 사람은 머리를 풀어 헤친 채 황제의 발밑에 엎드려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백성의 분노가 곧 이 궁을 덮친다고 말입니다. 꿈에서 깬 콤모두스는 그 자리에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클레안데르의 목을 베어 성난 군중에게 던져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총신의 목이 던져지자 소요는 거짓말처럼 가라앉았습니다. 기번은 이 대목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마르쿠스의 아들에게는 아직도 백성의 사랑과 믿음을 되찾을 기회가 남아 있었다. 하지만 콤모두스는 그 기회를 제 발로 걷어차 버립니다. 콤모두스의 마음속에는 이미 덕도 인간다움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나라실은 총신들에게 내던지고 궁 안에 수백 명의 여인과 소년을 모아놓고 밤낮 없이 쾌락에 빠졌습니다. 아버지 마르쿠스가 붙여준 훌륭한 스승들의 가르침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창 던지기와 활 쏘기를 가르친 이민족 무사들 앞에서는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눈은 정확했고 손은 빨랐습니다. 금세 스승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솜씨가 되었습니다. 아첨꾼들은 이 재주를 한껏 부추겼습니다. 헤라클레스도 사자를 잡아 신이 되지 않았느냐고 속삭인 것입니다. 코모두스는 이 말에 흠뻑 취했습니다. 스스로를 로마의 헤라클레스라 부르며 옥자 옆에 몽둥이와 사자 가죽을 세워두었습니다. 자기 얼굴을 한 헤라클레스 조각상을 로마 곳곳에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궁궐 담장을 넘어 백성들이 지켜보는 경기장으로 나서기로 마음먹습니다. 경기 당일 아부와 두려움과 호기심이 뒤섞인 군중이 원형 경기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솜씨 하나만큼은 진짜였습니다. 초승달 모양의 화살촉으로 내달리는 타조의 긴 목을 잘라냈습니다. 표범이 죄수에게 달려드는 순간 활을 쏘아 짐승만 정확히 꿰뚫었고 사람은 다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서 사자 100마리가 한꺼번에 풀려나오자 100발의 창으로 100마리를 모두 쓰러뜨렸다고 합니다.
코끼리도 코뿔소도 황제의 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황제의 몸에는 짐승의 발톱이 닿지 못하도록 온갖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사냥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모두스는 곧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습니다. 어느 날 코모두스는 검투사의 투구를 쓰고 모래판에 내려섰습니다. 로마에서 검투사는 법으로도 관습으로도 가장 천한 직업으로 낙인 찍혀 있었습니다. 아무리 밑바닥 백성이라도 황제가 검투사로 나서는 모습에는 수치와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코모두스가 고른 역할은 세크토르였습니다. 투구와 칼과 방패로 무장하고 그물과 삼지창 만든 맨몸의 상대를 뒤쫓는 검투사였습니다. 황제는 이 차림으로 무려 735번이나 싸웠습니다. 이 부끄러운 전적은 제국의 공식 기록에 꼬박꼬박 남았습니다. 게다가 한 번 싸울 때마다 검투사 기금에서 어마어마한 출전료까지 챙겼습니다. 그 돈은 결국 백성들이 새로운 세금으로 메워야 했습니다. 천하의 주인이 싸우니 승부는 뻔했습니다. 경기장에서는 피를 보는 일이 드물었지만 궁이나 연습장에서는 상대가 황제의 칼에 목숨을 잃는 일이 잦았습니다. 이 무렵 코모두스는 헤라클레스라는 이름도 시시해졌습니다. 파울루스라는 유명 검투사의 이름으로 불리기를 바랐고 원로원 의원들은 그 이름을 626번이나 되풀이해 외쳐야 했습니다. 겉으로는 갈채, 속으로는 통곡이었습니다. 그 굴욕의 자리에서 단 한 사람만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르쿠스 황제의 사위였던 노신 폼페이아누스입니다. 내 목숨은 황제의 손안에 있다. 그러나 마르쿠스의 아들이 제 몸과 품위를 팔아넘기는 모습만은 결코 보지 않겠다. 폼페이아누스는 이렇게 선언하고 경기장에 발길을 끊었습니다. 놀랍게도 목숨과 명예를 모두 지켜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무서울 것 없던 폭군의 최후가 바로 곁에서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코모두스의 칼날은 갈수록 잔인해졌습니다. 조금만 의심스러워도 명문가의 원로원 의원들을 가차없이 죽였습니다. 제 손발 노릇을 하던 측근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총애받던 여인 마르키아, 시종장 에클렉투스, 근위대장 라이투스. 이 세 사람은 앞서 사라져간 동료들의 운명을 떠올렸습니다. 전해지는 기록으로는 코모두스가 바로 다음 날 밤 세 사람을 없앨 작정이었다고 합니다. 앉아서 죽음을 기다리느니 먼저 움직이자. 세 사람의 결심은 그렇게 굳어졌습니다. 그날 코모두스는 짐승 사냥으로 몸이 지쳐 있었습니다. 마르키아가 포도주 잔을 올렸고 잔 속에는 독이 들어 있었습니다. 황제는 잠자리에 들었지만 독만으로는 숨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레슬링 선수 출신의 건장한 젊은이가 침실로 들어가 저항 한 번 받지 않고 황제의 목을 졸랐습니다. 13년 동안 제국을 짓눌렀던 폭군은 그렇게 허무하게 사라졌습니다. 기번은 이 장면에 서늘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수백만 백성 위에 군림하던 미움받는 폭군을 없애는 일이 이토록 쉬웠다. 시신은 아무도 모르게 궁 밖으로 옮겨졌습니다. 도시는 물론 궁정조차 황제의 죽음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밤 로마의 운명을 바꿀 발걸음이 한 노인의 집 앞에 멈춰 섭니다. 암살자들은 침착하고 빨랐습니다. 빈 옥좌에 앉힐 인물을 일찌감치 정해두었던 것입니다. 바로 로마 시장 페르티낙스였습니다. 페르티낙스는 목재상의 아들로 태어나 맨몸으로 출세한 노장이었습니다. 백인대장에서 시작해 제국의 거의 모든 속주를 다스렸고 가는 곳마다 굳세고 신중하고 청렴하다는 평을 들었습니다. 마르쿠스 황제의 옛 신하 가운데 거의 홀로 살아남은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깊은 밤 시종장과 근위대장이 문 앞에 와 있다는 정갈이 들어왔습니다.
페르티낙스는 올 것이 왔다고 여겼습니다. 담담하게 두 사람을 맞으며 황제의 명령을 집행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내민 것은 사형 선고가 아니라 로마 세계의 옥좌였습니다. 한동안 믿지 못하던 페르티낙스는 코모두스의 죽음을 확인하고서야 무거운 마음으로 제위를 받아들였습니다. 새해 첫날 동트기 전 원로원이 서둘러 소집되었습니다. 의원들은 처음에 숨을 죽였습니다. 코모두스가 파놓은 잔인한 함정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폭군이 정말 죽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회의장은 기쁨과 분노로 뒤집혔습니다. 폭군, 검투사, 공공의 적, 코모두스를 저주하는 외침이 사방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의원들은 코모두스의 조각상을 부수고 기념물에서 이름을 지우기로 결의했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그토록 비굴하게 아첨하던 사람들이 말입니다. 새 황제 페르티낙스는 말 대신 삶으로 전임자를 심판했습니다. 즉위 첫날 전 재산을 아내와 아들에게 넘겨 가족이 나랏돈에 손대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아내에게는 황후 칭호를, 아들에게는 카이사르 칭호를 끝내주지 않았습니다. 국고를 열어보니 남은 돈은 기번의 계산으로 겨우 8,000파운드였습니다. 코모두스가 검투 경기 한 번에 받아가던 출전료와 같은 액수였습니다. 페르티낙스는 궁에 금은 그릇과 비단과 사치품을 모두 경매에 붙였습니다. 억울하게 매긴 세금은 폐지하고 귀양간 사람들을 불러들이고 밀고자들을 벌했습니다. 원로원 포고문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폭정과 불명예로 부유해지느니 가난한 나라를 결백하게 다스리는 쪽이 훨씬 낫다. 백성들은 마르쿠스의 시대가 돌아왔다며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쁨은 석 달을 넘기지 못합니다. 모두가 웃을 때 홀로 얼굴을 찌푸린 무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근위대였습니다. 병사들은 코모두스 시절의 방종을 그리워했고 엄격한 옛군율이 되살아날까 두려워했습니다. 근위대장 라이투스도 불만을 몰래 부추겼습니다. 새 황제가 신에게 상은 주어도 총신의 말에 휘둘리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탓입니다. 즉위 사흘째에는 병사들이 한 귀족을 붙들어 억지로 황제로 세우려다 실패했습니다. 얼마 뒤에는 집정관 팔코가 음모를 꾸미다 들통났습니다. 페르티낙스는 오히려 원로원의 간청에 팔코의 목숨을 살려주었습니다. 내 치세가 원로원 의원의 피로 물들지 않게 해달라는 간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너그러움도 근위대의 분노를 되돌리지 못했습니다. 코모두스가 죽고 겨우 86일이 지난 3월 28일이었습니다. 무장한 병사 2,400명이 대낮에 궁으로 몰려갔습니다. 궁의 문은 안에서 열렸습니다. 옛 궁정의 하인들이 이미 배신해 있었던 것입니다. 페르티낙스는 달아나지도 숨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암살자들 앞으로 걸어나가 자신의 결백과 병사들이 맹세한 충성을 조용히 일깨웠습니다. 병사들은 한동안 부끄러움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러나 용서받지 못하리라는 절망이 다시 칼을 들게 했습니다. 한 이민족 병사가 첫 칼을 휘둘렀고 늙은 황제는 수많은 칼날 아래 쓰러졌습니다. 창끝에 꽂힌 황제의 머리가 근위대 진영으로 옮겨지는 동안 로마 백성들은 슬픔과 분노 속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짧았기에 더욱 그리운 성군의 시대였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코모두스는 13년을 다스렸고 페르티낙스는 석 달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로마는 13년의 폭군을 기록에서 지우려 했고 86일의 성군을 오래도록 그리워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있던 세월의 길이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어떻게 살았느냐가 이름을 남기는 셈입니다. 우리네 인생도 크게 다르지 않은 듯합니다. 오래 쥐고 있던 것보다 바르게 살아낸 날들이 결국 기억으로 남습니다.
또 하나 곱씹게 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아첨의 박수는 요란했지만 끝이 허망했습니다. 코모두스를 신이라 떠받들던 목소리들이 황제가 죽은 다음 날 가장 크게 저주를 퍼부었으니 말입니다. 달콤한 말보다 쓴소리를 곁에 두는 지혜가 얼마나 귀한지 나이가 들수록 더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오늘은 검투장에 선 황제 코모두스의 최후와 하룻밤 사이에 제위에 올랐다가 86일 만에 쓰러진 페르티낙스 이야기를 함께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기가 막힌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황제를 죽인 근위대가 로마 제국의 제위를 아예 경매에 붙여 가장 많은 돈을 부른 부자에게 팔아넘긴 사건입니다. 과연 돈으로 산 옥자는 얼마나 갔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두시면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